자, 세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썰은 리 DPT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에게 질문을 주신 리 DPT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질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붕어 형님, 제가 지방 전문대 물리치료과 물리치료사인데 보건 계열이나 전화기는 대학이 후져 보여도 등급이 상당히 높습니다. 단순히 취업이 잘 된다는 이유 하나로 이런 건가요? 추가 질문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지방의 보건계열, 보건계열학과, 어떤 게 있죠? 대표적으로 간호학과가 있죠. 간호학과, 물리치료과, 그리고, 방사선과, 치기공과, 치위생과, 그리고 임상병리학과, 요렇게 있죠. 그리고 전학이라고 했는데 전자공학과, 그리고 화학공학과, 그리고 기계공학과, 요즘에 각광받는 컴퓨터공학. 요즘엔 컴을 붙여야 돼. 요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도 알다시피 요즘엔 대학교 이제 입결 같은 거 보시면 명문대 좋은 학교도 인기가 많고, 그리고 이제 의대나 의치한약수 있죠.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수의학과 이런 학교가 인기가 많은데, 이런 학과를 못 간다고 치면 인기가 많은 학과를 보시면 공학계열하고 보건계열이 상당히 인기가 많아요. 이게 단순히 명문대학교, 인서울학교만 인기가 많은 게 아니라 직업군 말할 것도 없고, 지방 사립대도 보건계열 학과가 있다거나 아니면 전화기가 있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입결이 높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더 높아졌어요. 그래서 아무리 지방 사립대를 하더라도 보건계열이나 공대를 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 더 힘들어질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지방 사립대를 하더라도 보건계열, 공학계열은 성적이 안 좋으면 못 들어가죠. 일단 여기 보면 단순히 취업이 잘 된다는 이유 하나로 이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네. 네, 정답. DPT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박할 수 없을 거예요. 네, 취업이 잘 된다. 맞습니다. 네. 일단 수요가 많으니까. 네. 일자리 부부보다 높고, 아직까지도 많은 곳에 취업 공고가 많이 올라오니까. 다른 분야에 비해서. 네. 보건계열 같은 경우는 전국에 병원 다 있잖아요. 물리치료과도 다 있고. 예. 보통 이제 대학병원이나 중병원 하나 있으면 요 간호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치공사 다 필요로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팔도를 보더라도 공장이 없는 곳이 없잖아. 그럼 공장이 지어지면 이런 공학 계통의 엔지니어, 아니면 이제 공장 안에 보시면 생명공학이라기보다는 이제 생산기술, 생산관리, 품질관리, 품질보증, 이런 어떤 이제 공학적인 지식을 요하는 직종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없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에 수요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취업이 잘 됩니다. 그렇다고 취업이 100% 되는 건 아니에요. 잘해야겠죠, 당연히. 들어가고 나서도 어차피 학점 다 날려먹고 아는 거 없어도 그냥 졸업만 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당연히 저기 들어가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보건계열 같은 경우는 국가고시로 자격증을 무조건 따야죠. 자격증이 없으면 제가 알기로는 그냥 저 졸업장 아무 쓸모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간호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치기선사, 치공사 전부 다 자격증이 있어야
시술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격증이 없으면 애초에 취업이 안 되죠. DPT님도 아시겠지만. 그래서 국가고시 반드시 따야 되고, 전화기의 경우에도 관련 기사 자격증 따야 되죠. 그래야 그쪽 반면에 일할 수 있죠. 학점이 좋아야 되고. 이건 당연한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그만큼, 문과 취업이 잘 안 된다는 거죠. 뻔한 얘기겠지만, 아마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우리 DPT님도 아시겠지만, 뭐 20살에 이제 전문대 이제 보건계열로 바로 뭐 진학해서 들어온 사람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보건계열 같은 게 특히 특징이 뭐냐 하면, 학과에서 이제 공부하다가 뭐 전과를 했다거나 아니면 자퇴 내고 늦은 나이에 들어온 사람들이 꽤 많아요. 간호학과 같은 게 굉장히 많고, 물리치료과도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DPT님도 아마 학교 생활 하시면서 봤을 텐데, 뭐냐 하면 나랑 같은 20살이 아니라 한 24살 N명과를 보더라도 나보다 좀 나이가 많아 보이는 사람들 들어있어요. 이게 전문대 같은 데 가보면. 네. 보면 그런 분들 많아요. 문과로 이렇게 대학교로 갔는데 내가 졸업할 때쯤에 도무지 일자리가 안 날 것 같아가지고 불안해가지고, 네. 한 2학년쯤에 이제 뭐 과를 전과하든지 아니면 이제 편입을 해가지고 들어온 사람들, 아니면 자퇴를 해가지고 다시 입학을 하는 케이스 꽤 많아. 이게 아마 우리 DPT님도 아마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뭐 어디 문과 다니다가 도저히 비전이 안 보여가지고 자퇴해가지고 재입학을 하는 경우 있습니다. 이게 덜어 있습니다. 간호학과는 굉장히 많습니다.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 간호학과가 여초학과 아닙니까? 나는 이제 문과 다니다가, 다른 대학교 문과 다니다가 도저히 이거 가지고 못 먹고 살 것 같아가지고, 예. 간호학과로 재입학하는 경우 꽤 많습니다. 간호학과는 좀, 이제 사회경험 하신 분들, 연령대 높으신 분들이 좀 덜어 있거든요. 예. 그만큼 지금 뭐, 보건계열이나 전화기를 제외한 나머지 직종에서 이 취업문을 뚫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요. 예,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전화기나 보건계열을 전공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이쪽으로 넘어오려고 많이 하고 있잖아요. 뭐 편입을 한다든지, 편입이 안 되면 뭐 재입학을 해서라도 들어오잖아요. 예. 그리고 세 번째. 자, 보건계열의 경우 대학병원 취업 시, 그리고 전화기의 경우 대기업 취업 시 연봉과 복지가 높다는 거죠. 예, 물론 정말 덜하기 힘들죠. 예, 정말. 지방대 공대 출신들도 대기업에 이제 들어가는 케이스가 좀 들어있어요. 예, 삼성 같은 경우에. 삼성 같은 경우에는 지방대 공대들도 좀 많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영대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들어가요. 삼성 같은데. 예, 이번에도 제 방송에 오신 분들 중에 합격자들 이제 학교 보니까 영대 출신이 있더라고요. 이번 기수에. 보건계열 같은 경우에는 뭐 취업할 때 가장 이제 원하는 게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거. 예, 대학병원. 근데 대학병원은 일하고 싶다고 해서 다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죠. 학점이 좋아야 되고, 좀 학교에서 좀 열심히 다녀야 이 기회를 받을 수 있잖아요. 교수님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걸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교수님한테 잘 보여가지고, 교수님이 이제 학교 추천서 같은 거 써줘야 이 면접 볼 기회가 생겨가지고, 좀 들어가기 용이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학병원 들어가기만 하면 괜찮은 걸 알고 있어요. 대신 일은 힘들죠. 예, 일은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이제 간호사는 원래 힘들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물리치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병원 일하는 사람들은 다 힘들어요. 뭐 의사든 간호사는 다 힘들어. 그런데 보통 이제 간호사분들보다 이 물리치료과 방사선과 이쪽 계통이 사실 대학병원 티오가 잘 안 나오죠. DPT님도 아마 대학교 졸업할 당시에 아마 대학병원 문을 두들기려고 했을 겁니다. 근데 잘 안 됐죠. 예, 오히려 간호사 분들보다 이 물리치료사 티오가 더 안 나와요. 훨씬 더 안 나와. 왜냐하면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대학병원 들어가도 못 버티고 나온 사람들이 많아. 근데 보통 물리치료사들은 들어가면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와. 그러니까 물리치료사로 대학병원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퇴사를 거의 안 해요. 방사선사나 이제 물리치료사는. 안 나가다 보니까 안 뽑는 거야. 간호사들은 보통 한 100명 대학병원 들어가도 1년 안에 한 3, 40명 나오잖아요. 2년이면 거의 3분의 2 이상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티오가 있어. 예. 근데 이제 물리치료사나 이제 방사선사는 자리가 잘 안 나죠. 아무래도 간호사보다는 좀 낫기 때문에 근무 여건이. 예. 왜냐하면 이제 물리치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정형외과 쪽에만 일하잖아요. 방사선사 같은 경우에도 사실 간호사분들 일하는 것보다는 노동 환경이 좀 더 좋지 않습니까? 예. 상대적으로 좀 일이 좀 위험성이 없고 근무 환경이 좋은 곳일수록 이제 사람들이 잘 안 나가죠. 예. 근데 간호사들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간호사에서 가장 험한 일을 하는 게 대학병원이지 않습니까? 의사분도 마찬가지고. 예. 보통 이제 간호사분들 같은 게 졸업하면 이제 응급병도 많이 가잖아요. 응급병동에서 제가 알기로는 2년 내지 3년 정도 버텨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응급병동이 어떤 사람들 오겠어요? 대학병원에. 다 죽어가는 사람들. 아니면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 보통 교통사고 당하신 분들 많이 와요. 예. 뭐 피범벅이 되는 건 기본이고요. 뭐 뼈가 보인다거나 절단됐다거나 혈관 뭐 이런 게 다 터져가지고 오는 사람들도 덜어 있단 말이야. 말이 좋아 사람이 이제 완전히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것도 온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이제 간호사가 맡아서 해야 된다는 거죠. 의사나 간호사가. 도로방님 오세요? 그런 걸 이제 피하지 않고 매번 봐야 되잖아. 예. 아마 PTSD가 장난 아닐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취업이 잘 되는 것도 있지만 좀 더 좋은 곳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예. 예, 그 일을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시간이 지나도 살아남을 수 밖에 없는 직업군이라는 거죠. 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의학이라는 것은 점점 더 중요해지지 약해지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노인 인구 많아지다 보니까 당연히 건강이나 이 진료적인 부분, 의학적인 부분이 당연히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한테 가장 중요한 게 건강 아닙니까? 건강. 예. 특히 나이가 많아지게 되면 그 건강을 이제 본인 스스로 챙길 수가 없잖아요. 진료도 받아야 되고. 당연히 나이 많으신 분도 아픈 데가 많으니까 수요가 더 많을 거 아닙니까? 건강한 사람들, 젊은 사람들보다는. 앞으로 노인 인구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특히 이런 뭐 간호학과, 물리치료, 방사선 보통 노인분들이 다치면 넘어지면 있잖아요. 젊은 사람 넘어져도 뼈가 안 부러지죠. 나이 드신 분 넘어지면 뼈 부러집니다. 예.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은 뼈가 약해지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쑤시고 아픈 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수요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이런 쪽의 일자리가 중요해졌으면 중요해졌지 약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시간이 지나면 이제 꼭 살아남는 직업군이 있고 없어지는 직업군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사무실 쪽에서 단순 반복적인 일하는 그런 일자리, 뭐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 많이 없어질 겁니다. 앞으로 서비스업의 개념이 점점 좁아질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장난컨대. 왜냐? 그런 서비스적인 부분은 4차 산업의 어떤 로봇이나 프로그램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점점 수요가 없어질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의료 쪽의 계통 같은 경우에는 없어질 수가 없어요, 이게. 예.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직업. 그리고 공학 계열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시간이 지나도 이 과학이란 부분, 이 과학 기술에 대한 부분은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점점 감을 갈수록 편리함을 추구하잖아. 점점 좋은 물건을 만지고, 점점 빠른 차를 타고, 점점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하고 싶은 게 인간의 본능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과학 기술 쪽에 이제 연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져야겠죠. 네. 그래서 이런 전화기 계통의 엔지니어들 수요는 계속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직업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봐도 나쁘지 않은 거죠. 나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리는 거죠. 네. 그래서 결론으로 얘기하자면 일단 취업이 잘 되고, 그리고 지금 문과에서 취업이 안 되고, 다른 과에서 취업이 안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오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보건계열의 경우 대학병원도 갈 수 있고, 전화기의 경우 본인이 준비 잘하면 대기업도 갈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 뭐 시간 10년, 20년, 30년 지나도 반드시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직업군 중에 하나다. 이런 이유로 아마 앞으로 이제 이런 류의 어떤 그런 학교를 들어온다거나 학과를 들어오려면 당연히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될 수밖에 없다.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질 것이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DPT는 공감하십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쪽 계통은 인기가 많았으면 많았지 절대 덜하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